지난 8월 마포구 창전동의 20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난 곳은 14층.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검은 연기에 9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고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일어난 경기도 광명시의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한 2천여 명 정도가 부상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한 사망은 한 300여 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손실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1조 5천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의 특징이 고층화입니다. 이 불은 위로 쏟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불이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죠.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그 예방과 대응의 총체적 문제로 불안이 커져만 가는데요.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만 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가 봅니다. 지난 3월 경상북도 5개 시군을 휩쓴 화마를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가까운 산림이 소멸하고 200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되면서 사망자가 20명을 넘었습니다. 국보급 건축물인 천년고찰의 문화유산 손실까지 그 피해는 막대했는데요. 이 사고는 인재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성묘를 하던 중 봉분에 자라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과수원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도 현장을 떠나서 산불로 번진 겁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요. 인적 같은 경우는 5년 통계에서 매년 한 2천여 명 정도가 부상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한 사망은 한 300여 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경제 손실 같은 경우는 연평균 한 1조 5천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지난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봄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1조 5천억 원. 겨울철에도 약 1조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다 아시겠지만 부주의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주거 공간에서 가스레인지에다가 이제 불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러면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최근 경향은 그 휴대용 모바일 전자기기하고 개인 이동형 장치, 또 킥보드, 배터리, 오토바이, 자전거 이런 걸 가정에서 충전하다가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주거 공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난 8월에 불이 나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아들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당시 아파트 주민 16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났던 아파트의 여러 층은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전동 스쿠터용으로 추정되는 배터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큰 불이 났습니다. 무려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이처럼 최근 들어 공동주택에서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피해 규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는 총 14,112건, 2023년에는 2,993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잦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 174명, 부상 1,607명이었습니다. 요즘은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 많기 때문에 뭐 소파라든가 커튼 또는 뭐 가구, 침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염보다도 그 연기로 인한 그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심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망 원인으로는 연기 흡입이 71.2%를 차지했고 뛰어내림 등 추락으로 인한 사망은 6.3%,
화상 사망자는 8%였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 화재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방 3개에 주방 겸 거실이 있는 아파트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이렇게 넓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벽체도 예전에는 콘크리트에 벽지 마감을 했지만 요새는 이제 좋은 따뜻한 감성 때문에 이 목재로 된 실내 인테리어를 주로 씁니다. 이게 그러면 콘크리트가 아니네요, 진짜. 목재 제품은 화재 발생 시 화력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요. 가연재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에는 콘크리트에 시멘트로 마감된 곳에 벽지만 있다면 목재는 그보다는 가연성이 더 높고 이 목재에다가 편리한 전열기구를 같이 놓는 빌트인 가구, 혼합형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내부에는 불에 잘 타는 가연재들이 많았는데요. 벽체, 천장, 바닥, 가구 등 대부분이 목재나 플라스틱, 섬유 등 가연성 소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험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편리하게 구성된 주방입니다. 보시듯이 주방도 보시면 목재로 된 것에 필름을 입힌 이게 목재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런 그 전열기구 그리고 콘센트도 같이 있고요. 특히 이쪽에 보이시는 이 빌트인 가구가 중요합니다. 냉장고를 수납한 가구인데요. 이 목재 뒷면에는 콘센트가 꽂혀 있고 특히 이 냉장고를 자주 청소할 수 없는데 뒷면에 먼지라도 쌓이면 화재에 아주 취약한 요인이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주거 공간. 그렇다면 화재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출동하는 소방기관에서는 신고하고 소방차가 불이 난 곳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7분 정도 잡아서 골든 타임이라고 정하고 소방기관에서는 그 119 패스라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공간에는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화재가 많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조치라든가 미리 초기 진화한다든가 그런 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은 응급 상황에서 생존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적 여유를 의미하는데요. 과거 부산에서는 30대 아버지와 어린 3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5분 안에 도착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입구를 막은 차량과 구조물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까지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간, 골든타임. 화마와 직접 맞서는 현직 소방관을 만나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7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요. 주거시설이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최대한 7분 이내보다 더 빨리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올해 경력 13년 차의 김수련 소방위. 근무지 주변이 아파트와 주택이 많아 출동 역시 주거 지역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층 이상이기 때문에 고층에서 화재가 나면 이동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 뭐 필요한 장비들도 옮길 때 좀 많이 힘든 경향이 있어서 좀 그게 좀 많이 힘듭니다. 화재 진압하는데 힘든 것은 이제 화재 난 그 세대 말고도 이제 연기가 확산돼서 그 주변에 이제 대피하기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대피 인원들을 이제 또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어서 불이 나면 인명 피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늦은 밤 고층에서 발생하는 화재 시 구조자를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화재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그 단계가 우리 초기, 성장기 그리고
최성기 그리고 세태기로 나눠주는데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가는 그 단계가 플래셔본데 거의 통상적으로 5분이 되겠습니다. 화재 통계에 보면은 스프링클러가 5분 이내에 작동된다면은 90% 이상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는 건물 내부로 파이프라인이 삽입되어 있고 그 안에는 압력을 받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이제 감열체가 있습니다. 감열체에서 감열체 일정 온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72도 헤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72도가 되면 이 유리벌브가 깨지면서 물이 분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습식 같은 경우는 감열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해 70도 이상의 열이 스프링클러에 도달하면 마개를 막고 있던 연결체가 파손되면서 물이 뿜어져 나와 불을 끄게 되는 원리인데요. 과거 조사에 따르면 3년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714건의 화재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미설치된 공동주택 245건의 화재에서는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로 환산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화재에서의 사망률이 무려 10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 의무화는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인 곳도 있습니다. 법제화가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는 최초 92년부터 16층 이상 건물에 우리 공동주택에 16층 이상 경우 16층 이상만 헤드를 설치하고 돼 있는데요. 그 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당히 취약한데요.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이제 11층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헤드를 전층에 하라고 돼 있고 최근에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는 전층에 다 헤드를 설치가 되는데 특히 90년 전후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헤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면 상당히 취약하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법은 실질적으로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뭐 화재 예방법도 있고 소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이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요 밖에 나가면 의 복도에 방화문이 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 예방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수 시설 같은 경우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다중이용법에 적용을 받고 초고층 재난관리법도 있고요. 또 개별법으로는 건축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소방법은 화재 예방, 진압, 구조, 대피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보호 및 재산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령인데요. 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화재 예방, 진압, 위험물 관리, 소방시설 설치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법률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소방기술이 발전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면서 분법화가 되었습니다. 분법화가 되고 더욱 안전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신축 건축물의 경우는 이제 강화된 소방 시설이나 처리가 일정 부분 되어 있는데 노후 건축물은 잘 안 되어 있고 그걸 또 설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프링클러를 이게 옛날 건축물에 설치하려고 해도 이게 다 이제 뜯어내서 물기를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보완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소방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의 특징이 고층화입니다. 대개 25층에서 30층 이상, 어떤 때는 뭐 50층 정도의 아파트들인데요. 이 불은 위로 쏟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굴뚝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방염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 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아파트까지 계속적으로 불이 이제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방염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방염법은 어떨까요? 소방방염법은 화재 발생 시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정 소방 대상물과 방염 대상 물품의 방염 처리를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을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공연장 등의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는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상 방염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많은 국민의 주거지인 아파트. 그런데 왜 방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겠죠. 예, 아파트를 이제 지을 때 방염 처리를 하면 아마 그것만큼 또 비용이 올라가는데, 근데 개별 건설사의 비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 안전의 문제이고, 이게 잘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 안전 문제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방염 페인트 도장 공장. 아, 페인트. 네네.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늘어나면서 방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칠이 안 돼 있는 그냥 일반 복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라인을 거치면서 방염 처리가 되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한번 와보시죠. 이곳에서는 일반 목재나 합판에 방염 도료를 입혀 착화 시 불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방염 도료는 한두 번 칠해서는 그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4회에서 5회, 많게는 6회에서 7회 정도. 그 정도로 올려야 방염 성분이 목재에 다 그대로 입혀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염 처리가 된 목재는 화재 지연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방염 처리가 되어 있는 목재는 착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지연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 플래시 오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시점을 좀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방염 목재와 함께 방염 인테리어 필름을 선택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성은 물론 미관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방염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은 열 확산이랄지 연기 이 부분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재 시험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해보게 되면은 방염제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120도까지 올라가는데 2분 이상이 지체되며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7분,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충분히 저희가 대비할 수 있고 어떤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방염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페인트만 방염 페인트로 바꿔주고 또 본드만 방염 본드로 바꿔주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이제 면적을 보통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면적으로 이제 방염 면적을 계산해서 이제 해보니 실제 세대당 한 6, 70만 원 정도 한 세대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다면 실제로 방염 처리를 한 목재와 필름이 화재 확산을 얼마나 지연시켜 줄까요? 방재 시험을 연구하는 기관을 찾아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염 가구를 설치한 주방과 비방염 가구를 설치한 주방을 해놓고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방염 가구와 비방염 가구에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주택 주방을 본뜬 컨테이너 안입니다. 냄비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화재 5분여. 한쪽은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연신 발생하지만 다른 쪽은 불길만 일렁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염 가구가 설치가 된 그 주방을 모형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화원은
그 조리기구가 있는 면에 하원을 설치를 했고 여기서 하원에서 이제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염 처리가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상부장의 하단부 그리고 문짝의 일부분만 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비방염 처리가 된 가구가 설치된 주방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조리기구 위에 화염을 동일한 위치에다가 동일하게 설치를 하고 시험을 한 겁니다. 4분 경과 시에 하부 상부장의 하부부터 착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였고 5분 정도 지났을 때 그 상부장의 문짝 그리고 벽면 쪽에까지 화염이 확산되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6분 경과 시부터는 천정을 태우면서 화염이 분출해 갖고 바깥으로 분출하는 바람에 저희가 소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보더라도 한 5배 이상은 이쪽이 더 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 행동 실천, 지침 이런 것들이 늘 훈련되고 이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중요한 건축물 또는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교육을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실제 훈련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학교 이런 데로 더 내려가고 유치원에서도 하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다 이 훈련들을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한 회사의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했는데요. 회식 중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은 물론 동료를 지키는 체험 교육 중입니다. 단신계를 눌렀을 때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갔었을 때는 이렇게 화면에 도면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내가 나갈 길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쪽으로 나와보세요. 자, 실제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을 만지면서 입구를 막고 낮은 자세로 느껴보세요.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 문은 그냥 지나가야 되는 문이에요. 손등으로 만져보세요. 2가지. 그렇죠. 좋아요. 여기에 지금 비상구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셔터와 문이 뭐 같이 있는 거. 일체형 방화 셔터라고 해요. 그래서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보세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실질적인 교육이 계속됩니다. 자, 젖은수건이 좀 더 적죠? 더 젖혀보면 확실히 젖은수건, 아까는 물을 적게 뿌렸지만 확실히 젖힌 상태에서는 점점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건물 내에서 8분, 15분 정도 지나면 여기 수백 도 이상 공기가 뜨거워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호흡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젖은수건이 중요한 거예요. 파상 상황이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주저앉으면서 덤벨 손잡이를 잡습니다. 자, 팔 W자 하면서 벽을 쓸듯이 짚고 떨어집니다. 화재 시 무엇보다 대피가 중요한데요. 대피 기구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위험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떠세요? 무서워요?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면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을 할 수 있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가정집에도 소화기 하나씩은 꼭 비치해 두고 사용법을 익혀두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나 이렇게 안전핀을 땅바닥에 두어가지고 뽑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왕관기도 이제 W 모양으로 이렇게 채움으로서 내려가는 걸로서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은 이제 이 격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여기서 배웠다고 해서 뭐 실전에 가서 잘하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본 거랑 안 해본 건 차이가 커서 저는 와서 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간은 갈수록 편의를 위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커지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현실에 맞게 실효성 있는 소방법이 정비되고 더불어 국민의 안전의식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